네, 안녕하세요. 네, 꿈을 향해 정진하는 우리들의 청춘 이야기 브라보 마이 라이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점심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만개한 꽃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벚꽃이 다 졌음에도 이 나무는 혼자 만개에 있더라고요.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사진을 찍고 가길래 궁금해서 어떤 꽃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꽃은 바로 겹벚꽃이었습니다. 벚꽃보다 훨씬 튼튼하고 풍성해 보였죠. 겹벚꽃은 벚꽃보다 조금 늦게 펴서 사람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모습은 훨씬 더 건강하고 알찬 느낌이었습니다. 이 겹벚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 느리게 피지만 더 알차게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겹벚꽃 같이 아름다운 또 삶을 살고 계신 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빠르게 달려왔지만 지금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나의 길을 걷고 있다. 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1세대 북튜버이신 책일지라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우리 네. 책일지라님. 네, 저는 1세대 북튜버, 시조새 북튜버라고 불리는 책일지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이렇게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책일지라님께서는 채널을 또 계속 운영하고 계시고 네, 5년째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3만 명, 네, 3만 네. 명이 넘으신. 네. 사실 제가 여기 출연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5년 했는데 네네. 아직 3만이면 굉장히 작은 그런가요? 유튜버잖아요. 네. 그런가요? 제가 또 저희는 워낙 작다 보니까 감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인터뷰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불러주셔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채널에서 또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우리 책일지라님을 원래 알고 있긴 했지만 네. 또 이렇게 인터뷰 자리에서 만나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희님이 여기에서는 예. 뭐라고 제가 뭐라고 부르는 저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글로라고 그냥 닉네임이에요. 글로님? 네. 제 필명이 글로 나아가는 이라서. 네네. 네. 저희가 처음에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사실 유튜브는 아니었고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하고 있었을 텐데 맞아요. 네, 그때 그 초기에 만나서 그 글로님도 그때 같이 이제 막 영상도 시작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더 좁고 열악한 곳에서 방송을 맞습니다. 네, 시작하고 함께 했던 그런 또 우리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네. 곳에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 또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우리 책일지라님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북튜버 1세대라고 소개를 또 해주셨잖아요. 네. 북튜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유튜버인지 어떤 직업인지 좀 알려줄 수 있다면. 네. 북튜버를 직업이라고 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고 원래는 책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제 홍보하고 뭐 그러던 과정에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카이빙 맞아요. 하던 거로 시작했던 게 책일지라 유튜브 채널이었고 근데 당시에 한국에는 북튜브라는 말은 없었어요. 왜냐면 책을 소재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쵸. 네. 그때 거의 처음이셨고. 네네. 그래서 근데 해외를 좀 찾아보니까 북튜브라는 말로 활동하고 있는 해외 크리에이터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1호다라고 1세대다. 네. 1호죠. 1호죠. 1호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우리 서비스를 알리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저는 창업으로 뭐 앱 서비스를 하는 게 메인이었고 이 방송 활동을 하는 거는 좀 부수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역전이 돼서 이거를 좀 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정말 많은 북튜버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불과 5년 만에 네. 5년 정도 지났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책을 소개하는 채널이 굉장히 많고 이게 뭐 다 합하면은 몇만이라는 뭐 그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네,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걸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그냥 사이드로 더 많은 분들이 사이드로 하고 계시겠지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소개하거나 네,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마다 특징이 좀 다 다른데요. 그렇죠. 뭐 어떤 분은 뭐 문학만 하기도 하고 네, 장르별로 장르별로도 좀 다르기도 장르별로. 네, 하고요. 저는 조금 더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딱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일기 쓰듯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일지라님은 요약해서 네. 책의 핵심과 가장 또 읽을 만한 포인트를 또 알려주시는 네. 채널을 지금 또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좀 더 경제 경영으로 저도 더 좁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할 때도 해외에는 북튜버라는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도 네. 뭐 어떤 분들은 SF만 하기도 하고 미스터리, 뭐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다양한 장르를 다 했다가 요즘은 제가 좀 더 관심도 있고 제가 이제 다른 비즈니스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경영 분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경영. 네. 네, 우리 책일지라님께서 기업에 네. 관한 이야기, 왜냐면 실제로도 기업을 또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계신 입장이라서 네.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채널에서. 네. 저도 요즘 성공하고 싶었는지 자주 찾아 좀 보고 있어요, 가끔씩.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책일지라님께서 북튜버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5년 동안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유튜버들의 이 수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실제로 뭐 광고 수익이 얼마다, 그리고 뭐 뒷광고 때문에 큰 이런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북튜버, 발음이 어려워요. 북튜버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네, 잘하셨네요. 북튜버. 네. 북튜버의 물론 수익은 뭐 유튜버를 통한 수익이나 아니면 어떤 책 홍보나 광고를 통한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북튜버의 수입이라고 보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케바케니까. 그쵸. 다 네네네네. 다를 테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뭐 그러니까 저의 그냥 경험 네, 얘기를 드리면 네, 지금 이제 뭐 3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채널에서 나는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채널에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자체적으로. 광고 수익으로 나는 거는 뭐 많을 때 한 30만 원 정도? 네, 음. 근데 거의 그 한 반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균 한 15만 원 정도가 월에 들어온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내가 그냥 채널 컨텐츠만 순수하게 올렸을 때 그냥 네. 자동으로 광고 나가고 하는 들어오는 수익이 네, 한 근데 15, 뭐 30 정도. 네, 이것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3만 명 정도 되면은 뭐 15만 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뭐 꾸준히 8편을 올릴 때도 있고 뭐 한 달에 8개 정도 올릴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네네 달라지는 영상이 잘 돼 있을 때도 영상마다.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책 광고를 하는 경우. 근데 요거는 제가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페이스북에서는 조금 더 잘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공유하기 버튼이 있었고 그쵸,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네. 댓글, 공유하기. 네네. 근데 유튜브에는 공유하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만 보고 끝나지 이거를 다른 친구들이랑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네네. 유튜브는 뭐 영상이 어쨌든 잘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노출이 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책 광고는 예전에는 더
좀 뭐랄까 효과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음. 이 책을 알릴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졌다? 페이스북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유튜브로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광고를 받아야겠잖아요. 제가 원래 그 디지털 마케터 출신이거든요. 원래 온라인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책 광고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진짜 그냥 출판사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한 100만 원의 영상 3편을 하겠다. 해보자. 왜냐면 내가 이걸 제작하고 다시 광고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광고를 태워서 이걸 널리 알리는데 이 비용을 쓰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노출하는 비용으로. 네네네 효과를 계속 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다시 마케터하고 공유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를 정식으로 이제 상품화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광고 상품을 만든 거고 그래서 보통 보면 유튜브가 많이 채널이 커지셔도 요즘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광고주들이 먼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책정도 하기 어려워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아예 그냥 이 채널에서 책 광고를 하는 건 200만 원입니다. 라고 명시를 딱. 네네네. 그래서 매체 소개서를 만들었고 출판사 마케터 분들에게 했어요. 뿌렸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출판 초기에 작동을 해서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책 광고 수입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뒷광고 논란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영상에도 초기에는 광고 표시가 명확하게 안 돼 있거든요. 지금은 옛날 이제 영상에는. 네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 그 유료 광고로 표시를 하고 하지만 인식 네. 자체가 없었으니까 네네. 유튜브 쪽에도.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난달에 과오가 또 있었고요. 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쵸.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책 광고를 거의 안 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아예 네. 책 광고는 아예 안 받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통일교육원이나 이런 국가 이제 뭐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하기는 하지만 책 광고는 안 받고 있어요. 왜냐면 더 채널을 더 양질의 컨텐츠로. 네네 컨텐츠로 더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기도 하고 제가 마케터로서 그 유튜브에서 책 광고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어려워지게 되게 네. 책이라는 걸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 유튜브의 그러니까 효과가 좀 떨어졌다고 보시는 네네네 건가요? 저는 그렇게 왜냐면 그거는 채널 특성이라고 봐요. 페이스북에서의 그런 디지털 광고 효과를 유튜브에서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년부터는 거의 책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또 저희가 이런 책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기업에 B2B로 납품하는 또 세 번째 수익 모델이 생겼기 때문에 네 직접 B2C로 채널에서 책을 소개하고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사실 보통 유튜버로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지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광고를 받을 수도 있고 요즘은 직접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시고 유통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도 계속 이거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처음에는 책 광고에서 지금은 모바일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좀 더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책 광고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순수 책 광고 출판사의 책 광고는 받지 않으시고.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가 이야기로는 그냥 아예 채널 자체 광고 수익은 정말 소액이고 네네. 채널 특성상 두 번째는 원래 출판사에서 책을 광고를 받고 이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이제 좀 안 하고 계시고 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기업의 B2B로 네. 그거는 출품. 책익지라에 나간 채널에 올리는 영상이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네. 납품을 네네, 하셔서 납품을 또 하고 있는 비용을 받으시고 네네네 그런 이제 지금은 세 번째 모델로 거의 옮겨온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계속 또 새로운 방향을 또 만들어가고 계신 거네요. 네. 왜냐면 사실 저는 유튜버라는
저의 정체성이 유튜버라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창업을 했고 원래는 그게 이제 IT에 관련된 창업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사업으로 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근데 예전에는 컨텐츠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제가 원래 웹 기획이나 마케팅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그죠. 컨텐츠로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컨텐츠가 중심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그 어떤 키 컨텐츠, 뭔가 그런 핵심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그 컨텐츠를 보러 그 플랫폼에 오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뭐 책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웹소설, 어떤 웹소설 때문에 맞아요.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만큼 컨텐츠의 힘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많은 시도들을 해본 것 같아요. 5년 동안. 좋네. 저도 들으면서 사실 저에 대해 저희 채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솔직하게 네. 사업으로 전향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컨텐츠로 뭔가 또 수익을 낼까? 장기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앞길이 근데 글로님하고 저하고 DNA가 좀 다른 것 같아요. DNA가 네, 어떤 DNA? 우리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은 네.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항상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네네네 네.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약간 일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즐거운 의미에서의 일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누구와 누구를 엮을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좀 이게 포인트가 다른 거죠. 나는 네. 좋은 뭔가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뭔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더. 네. 크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아주 역시 유튜버셔서 네. 이야기꾼이십니다. 네. 한번 끊고. 네. 유튜버로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또 수익을 내셨고 지금은 또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지 또 알려주셨는데 저는 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저희도 수익 모델이 없지만 네. 혹시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저희 채널을 봤을 때 수익 모델을 낼 수 있는 뭔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 좀 사실 뒤에 그 오리지널 컨텐츠, 네, 글로님한테는 제가 사료는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뭐랄까 좀 더 기획 컨텐츠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리즈물. 시리즈물로 네네네. 기획 컨텐츠. 네, 뭐 사실 지금 이렇게 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렇게 브라보 마이 라이프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고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시도해보고 있긴 해요, 저희도.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뭐 예를 들면 그런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를 꾸준히 다룬다든지. 하나의 어떤 그런 딱 문제점이든 쟁점이든 이슈를 가지고 네. 좀 전문적으로 계속 집중해서 다룬다면. 네. 혹은 이제 뭐 만약에 마음이 힘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든지. 네. 그렇죠. 네. 요렇게 약간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청소년들이 궁금하는 진로 이야기랑 닿으면 이거는 학교나 뭐 뭔가 이걸 필요로 하는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겠다. 그렇죠. 네. 정부 단체든 네. 교육기관이든. 그렇죠. 그리고 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겠다. 이렇게 약간 이게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물론 이제 구독자들도 있겠지만 반대편에는 또 누가 있을까? 이렇게 됐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채널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네. 그 콘텐츠. 이렇게 보면은 독자도 명확하고 혹은 이 독자와 이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네, 기관이 됐든 이런 게 명확해지잖아요. 네, 조금 더 그렇게 구상을 하는 것도 만약에 콘텐츠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컨설팅을 또 저희 생각해보고 잘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조금 이제 책
또 북튜버를 하시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읽기 싫어도 읽어서야 될 네. 수도 있고 그 책을 또 컨텐츠로 알리기 위해서 여태껏 그 북튜버 활동을 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서 좀 가장 그래도 이 책은 내가 좀 재밌었다든지 기억에 남았다. 물론 광고를 받아서 한 걸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사실 초기에는 책을 또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도 되게 감사한 일은 책이 일주일에 이만큼씩 와요. 신간이. 근데 사실 신간이 이만큼 나오는데 저한테는 이만큼이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못 보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죠. 강박적으로 좀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껏 중에 제일 베스트를 꼽아라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책은 그렇죠. 책은 많아요. 그냥 추천하고 싶은 책. 추천하고 싶은 네네, 책. 생각이 그렇죠. 그냥 나는 책은 섬에 있는 서점이라는 책이에요. 섬에 있는 네네. 서점. 미국에 실제로 섬 이름 까먹었는데 정말 작은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 관광지 같은 섬이라서 배를 하와이 타고 같은 그런. 그거보다도 더 도시에 붙어 있어요. 뉴욕 근처에 있나? 그러니까 정말 도시에 붙어 있는데 약간 인천에 있는 그런 섬처럼 서울에 붙어 있는. 더 여의도 같은 느낌이에요. 여의도 거의 도심 안에 있는 느낌. 네네네. 근데 그 대신 좀 배는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는 그 마을에는 별로 이렇게 있는 게 없는데 거기 안에 서점이 하나 있는데 그 서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로맨스. 로맨스 와? 역시. 또 약간 미스터리 스릴러도 들어가요. 네, 장소는 하나인데. 네. 그러면서 책을 둘러싸고 어쨌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네. 읽어보고. 네네네. 그래서 섬에 있는 섬에 서점. 있는 서점. 네. 책도 예뻐요. 빨간 색깔 그 표지여서 너무 예쁘고. 맞아, 디자인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일단 뭐 미스터리한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막 저도 찾아봤거든요. 실제 그 미국 구글, 거기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군요. 이제 그 마을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런 진짜 로맨스가 생길 것 같은 로맨스를 또 그런 꿈꾸시게 되죠. 네네네. 그 장소에 대한 로망이 되게 생기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섬에 있는 서점. 네. 저도 섬을 좋아해요, 굉장히. 왜냐면 단절되는 걸 좋아해. 그렇죠. 현실과. 네네.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서점도 그런 설정에서 재밌었던 게 막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끈기가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아주 강화도가 아니라 그 인천에 있는 섬들 먼 섬처럼 그런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도시가 보이지만 도시와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라는 공간에 대한 그 판타지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섬에 있는 서점이라는 책을 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섬에 있는 서점이라는 책 우리 책일지라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책이 정말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내용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위해서 또 하셨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도 있으셨나요? 정말 좀 사실은 다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하고 읽어보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을 드리고 그 책을 선정하기까지 내부적으로라고 하기에는 뭐 팀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질문을 만들어서 이 질문에 통과해야지만 이 책을 선정하게끔 네 그렇게 하거든요. 뭐 아무 책이나 막 받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책일지라님께서 이랑 이제 회사에서 책을 읽어보고 이게 그래도 우리 채널에 광고로 올라갔을 때 네. 그래도 이 책이 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냐 네네. 요거를 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재밌냐 재미없냐 읽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런 흥미를 끄느냐. 관점에서 보고 내가 진짜 돈 주고 사봐도 안 아까울까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관점들에서 네 부끄러운 책은 소개하지 않으려고 네 내 돈 주고 하기 아까우면은 사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근데 만약에 액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엄청 커. 그 회사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그건 다 동일하니까 무조건 딱 200만 원으로 정해놓으셨다고 했으니까 네. 더 준다고 하거나 그래도 네. 안 된다고 네. 무조건 내가 이제 우리가 고르겠다 네. 책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 저는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계발서 진짜 많죠, 근데.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읽어봤을 때 나쁘지 않으니까 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책은 좋은데 근데 이게 잘 될까?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제일 잘 될 때. 네. 이 책 좀 그런 뭐 잘 모르겠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하고 했는데 네. 오히려 반응이 좋을 때. 그게 이제 주로 굉장히 단순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뭐 그렇죠. 돈에 뭐 이런 것들. 네, 뭐 성공하는 법. 무슨 법칙,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고 법칙이 들어가면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7일 공부법,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단순해, 네네네. 사실 정말 책이 나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저희 지금 영상이 있지만 책도 재밌었지만 그런 메시지들이 확실하게 뭔가 전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책 판매도 좀 이어졌었고 네 그렇고 그리고 막 5초의 법칙 뭐 이런 오히려 거. 단순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쵸, 메시지가 명확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네네. 짧은 시간 동안 보는 그쵸, 건데. 그쵸.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막 이 책은 진짜 좋다. 근데 그런 책들 중에 만약에 뭐 정보도 많고 인사이트도 많고 막 그런 책은 오히려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조회수는 잘 안 나와. 그렇지. 네. 책은 정말 질이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책은 진짜 좋은데 왜 이거는 잘 안 알려지지? 네, 이런 사실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콘텐츠와 광고를 했을 때의 좀 딜레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책이 뭐 광고가 잘 안 돼서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지만 네. 나쁘지 않지만 근데 광고가 마케팅이 잘 돼서 네. 엄청 많이 팔리고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유튜버라는 걸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좀 현실적인 조언이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뭐 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책으로는 뭐 목적이 내가 책을 뭐 그런 있다면. 네. 그러니까 돈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업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또 바라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더 어떻게 하면 뭔가 이거를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거나 기업 교육용 영상으로 활용을 하거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지만 사실 제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저는 유튜브는 무조건 하셔라. 뭐 여전히 뭐 늦지 않았나요? 그래도 하셔라. 네. 시작할 거면 어쨌든 해라. 네네. 유튜브로 네. 할 거면. 네. 근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지. 이걸로 뭔가 내 사이드 잡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본업을 초과할 수도 있겠지라는 거는 거기엔 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단순히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요즘 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콘텐츠가 사이드 많죠. 잡으로 유튜브를 해서 네, 시작해서 월 월 얼마를 벌었다 막 이런 얘기 많은데 그거는 좀 현실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럼 유튜브를 하라고 하냐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게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 틱톡이 됐든 뭐 어떤 SNS 활동이든 네네 어떤 게 됐든 그렇게 해서 그게 자기의 자산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다른 수익 활동이 생기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춰서는 꼭 필수적이다. 네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책을 소화해서 하는 게 뭐 저작권 얘기도 따로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컨텐츠를 보고 내가 리뷰를 남기는 것도 컨텐츠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확대 재생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천지차이인 거예요. 내 영화를 오늘 보고 스미오를 보든 뭐 넷플릭스 빈센조를 보든 보고 나서 재밌네 이러고 끝나는 거랑 그렇죠. 네, 그거를 재생산해서 블러스노트 네네 영상을 만들던 그쵸. 그거를 그리고 리뷰하고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순간 이거는 어떤 환산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시 재떡상 하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네네네. 그쵸. 브레이브걸스 네네. 그런 분들도. 네. 오히려 이렇게 내가 발견한 것이 더 잘 되는 그렇죠. 경우가 사실은
이 SNS와 책이라는 게 같이 그 SNS가 책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시장에서도. 누가 막 재밌다고 해서 다시 차트 주목받거나. 역주행하는. 옛날 엄청 오래된 고전책인데 네. 다시 막 네, 역주행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그 중에서도 또 왜 유튜브냐라고 하면 지금 유튜브를 하면 다음에 뭐가 왔을 때 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유튜브로는 성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나는 이미 쌓아놓은 콘텐츠도 있고 내가 하던 이야기가 있는데 새로운 플랫폼이 열렸을 때 거기에 빨리 들어가서 구독자를 모으고 뭔가 사람을 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해놓은 것들이 있기 쌓아놓은 네.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책을 좋아하신다고 유튜브를 해볼까라는 거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겠다. 시작할 거면 하시라. 네, 그냥. 네.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네. 네, 책일지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여기.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조금 개인적인 질문으로 몇 가지만 드릴 텐데, 우리 책일지라님께서 어떻게 보면 북튜버로 계속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사업가로서 나의 사업을 하고 내 컨텐츠를 또 만들고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같이 또 병행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채널에 직접 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북튜버 책을 소개하는 건 말고 이제 또 새로운 오리지널 컨텐츠를 네.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지금 하는 기업 소개하는 거는 오리지널 컨텐츠는 아니고 네, 약간 이제 시리즈물들을 네. 기획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거를 안 했던 건 아니고 그 해시온이라고 저희 유튜브에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네. 더 있군요. 네. 해시온. 거기에서는 뭐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20편의 영상으로 만들었던 I'm Not Fine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왜 다 일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그렇죠.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만둘까. 네, 그래서 그 어떤 밀레니얼 세대들의 일에 대한 고민을 또 영상으로 쭉 풀어본 딱 6시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권은 다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네,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뭐 그렇게 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했던 일들,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그렇죠. 것들을 이런 뉴미디어에서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왓챠 TV, 쿠팡, 그렇죠. 뭐 네, 넷플릭스, 뭐 디즈니 한 굉장히 많은 그 채널들이 뭔가 영상을 볼 기회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식 컨텐츠를 뭐 재밌고 쉽게 설명한다, 재밌고 쉽게 보여준다라는 게 저는 이제 작은 1인 회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바인데 이거를 조금 더 고퀄리티로 시리즈로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뭐 스토리텔링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면 개미는 뚠뚠 아세요? 네, 그 주식 그런 코너 맞아요. 같은 거를 그게 뭐 TV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카카오 TV나 넷플릭스가 만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식의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리고 시리즈물로. 네,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계속 올해 하고 싶은 시도하고 네네 계시는. 올해 시도하고 있는 일입니다. 점점 더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진 않은데요. 막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워낙 환경도 많이 바뀌고 유튜브에도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퀄리티 많죠.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발맞춰 가는 그러기 위한 노력이다. 너무 멋지. 네. 너무 계속 저는 사실 계속해서 컨텐츠는 또 발전할 테니까 거기 발맞춰서 우리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책일지라님의 좀 사업 목표나 또 개인적인 목표가 또 있으신가요? 목표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오. 그럴 수도 있죠. 목표가 당연히 네. 있을 수 있죠. 굉장히 목표 지향적 인간이었거든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만약에 5년 뒤에 제가 뭘 하고 있을 거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확하게 알 수 없죠. 이렇게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막 스마트 5년 전에만 해도 유튜버가 이렇게 지금까지 뭐 이럴 줄도 몰랐고. 네. 그렇죠. 제가 이걸 하고 있을지 저도 상상을 못했었어요. 네. 이런 걸 왜 할지는. 네. 근데 5년 뒤에는 또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는데 5년 뒤를 막 이렇게 상상하고 이런 목표하고 이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가까운 목표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지식 컨텐츠, 뭐 쉽고 재미있게 지식 컨텐츠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목표들은 있지만 뭐 이게 그렇다고 궁극적인 목표는 또 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를 만들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또 다다라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일단 지금 앞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네네네네. 오히려 지금 기업 영상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지널 컨텐츠나 이게 재밌게 만들어서 대박이 나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또 그때 생각하고. 네네네.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고. 오히려 답변해 주신 게 되게 좋네요. 저는 보통 이런 질문은 뭐 목표가 있으신가요? 하면은 뭐 어떤 목표가 있어요. 사실 거창한 목표를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 있어 보이기 위해서라도. 네. 근데 당장은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더 이 좋은 것 목표가 같아요. 꼭 있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맞아요. 한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책찍질하가 목표였던 적이 없어요. 유튜버가 목표였던 적도 없고, 뭐 맞아요. 네. 이거 하고 있을지도 몰랐고 했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건 내가 알 수도 없고 의도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만약에 뭐 책일질화를 그만한다고 해서 우리 이 가희 대표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좀 저는 최근에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목표를 조금 너무 나를 거기 묶어두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침착맨이랑 침착맨. 그 웹툰 작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주호민 작가님이랑 그 침착맨 이말년 이말년 작가님이 네, 유튜브에서는 침착맨이라는 채널에서 활동하고 본인이 그래요? 책임질화 같은 그런 부캐가 있어요. 침착맨이에요. 부캐가 있구나. 네. 부캐. 근데 부캐가 아니라 지금은 메인키가 됐어요. 그분이 이제 그림을 안 그리시거든요. 그걸 아예 그냥 넘어가 버리시네. 네네네. 근데 죽게. 네네네. 근데 유튜브도 메인 너무 캐릭터. 잘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한 얘기 중에 자기 꿈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늘 오늘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요. 오늘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출근하는 순간부터 짐을 잔뜩 얹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중압감을 가지고 네. 오늘 언제 끝나나 보통은 네. 직장인들은 오늘 언제 퇴근하나 이거 끝내나 이거잖아. 그리고 뭐 회사 가서 나 이거 처리하고 이거 뭐 그치. 메일 보내고 뭐 네. 해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만약에 해야 될 게 없으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적이고 뭔가 창의적인 걸 할 수 있을까? 그냥 오늘 뭐 빈둥거려도 되는데 그냥 오늘은 뭐 그림이나 그려볼까? 이러고 막 그림을 막 그린다든지. 그렇죠.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작가님께서? 네, 자기 꿈이 그거래요. 자기 꿈이 일어났을 네. 때 오늘은 뭐 산책이나 갈까? 뭐 예를 들면 네, 오늘 뭐 쇼핑이나 갈까? 네. 근데 뭐 이럴 수 있겠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뭔가 하려고 기본적으로 하겠지. 만들려고 하는 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맞아. 성장욕구가 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여유가 주어진다면 창작을 하고 싶다. 뭐 물론 그래도 다시 지금 하는 것처럼 창작을 하는 뭐 지금 하는 거 뭐가 다르냐 할 수 있지만 돌고 도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치. 근데 그냥 아무런 목적 없고 재미로 하는 창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뭔가 순수하게 그냥 진짜 네. 뭔가 내가 뭐 아이들처럼 그게 떠오르네요. 저는 애기들처럼 뭐 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차르를 갖다 주고 네. 그냥 뭘 만들고 이 자체가 좋아서 네, 재밌어서 레고 하잖아요. 같은 거 막 하면서 막 우리 조카들 엄청 그런 거 그러니까요. 잘하더라고요. 네. 종이컵하고 막 가위만 주면 막 엄청 만들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아 당장의 목표는 그 먼 목표는 없지만 네. 일단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일단. 네, 잘 하는 것. 잘하는 것. 알겠습니다. 오. 가장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 책일 씨? 그 지역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서 모임? 음. 생각보다 소박한. 네, 뭐 어차피 이건 이제 경제적인 그 그건 부에 연관되지 아니니까.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 읽은 책 그리고 그게 평생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책을 되게 많이 안 읽고 저도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책을 읽는 거를 다 용납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중학교 때부터 좀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독서 모임을 네, 그래서 순수하게 네, 책을 읽기 위해. 그거를 뭐 만약에 한 달에 2번 정도, 한 번이나 2번 정도. 정말 초등학생 친구들 이렇게 뭐 만약에 한 달에 그 친구들은 한 번씩이지만 나는 같은 책을 초등학교 3학년하고도 읽고 초등학교 5학년하고도 읽고 중학교 1학년하고도 읽고 중학교 3학년하고도 이렇게 읽으면 그 모임에서 읽으면 어떨까? 다 다르겠죠. 시선도 네, 해석하는 것도 네. 다를 거고. 그런 거를 같이 경험하고 싶은. 그렇게 하면 재밌긴 하겠다. 네,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저 사실 나이 먹으면 10년 정도 뒤에는 독서 모임은요. 네, 지역에 내려가서 살고 싶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부터 희망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이런 독서방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이제 주말에 같이 독서 모임을 해 나가는. 네. 너무 저도 좋아하는 계획인데. 네. 딱 네. 나중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세요. 어려져서.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 전담 질문이에요. 저희 음. 제가 인터뷰하거나 만나뵈는 우리 게스트분들에게 다 여쭤보는데 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책일지라님께 사랑이란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지금은 제가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맞습니다. 우리 네. 멋진 또 남편분과 네. 결혼하셨죠. 네. 근데 이게 또 결혼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게. 네, 아무래도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지켜야 내 남편 한 사람만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가족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또 내가 더 열심히 뭔가 일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켜야 할 것들이다.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 지키고 싶은 것. 네, 지키고 싶은 것들. 네,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 네. 책임감이 강하신 아, 분이요. K 장녀입니다. 장녀신. 네, 저도 네, 장남이에요. 네. 맞아요. 책임감 강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가족들, 뭐, 그리고 그 남편, 또는 이제 이렇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 나의 소중한 대한, 사람들에 대한 네, 애정이 더 막 늘어난 것 같아요. 결혼을 또 하면서 네, 가정을 이제 이루니까. 네. 그렇죠. 뭐, 오히려 가정을 이루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 식솔이 생긴다고 하니까 내가 지켜야 돼. 네, 혼자 살 때는 나만 잘 맞아요. 챙기면 되는데. 맞아요. 이 느낌을 뭔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겠지 뭐 들으면은 뭐 그러니까 하면 결혼하면은 그렇게 되겠지. 뭐 네. 돈도 필요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약간 인류애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교로 보면은 뭐 연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애사상, 뭐 기독교의 박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을 품고 싶은 네, 그래서 뭐 내가 물론 뭐 모든 사람을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나의 소중한 내 사람들을.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좀 많이 그렇게 돼서 마음이 되게 많이 따뜻하고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책일지라님을 자주는 못 뵀지만 볼 때마다 가장 각박할 때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도 한번 얼굴 뵀었고 네. 우리 책일지라님은 지금 안정감이 느껴지세요. 더 얼굴에서 사람 얼굴에서 이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정서가.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또 안정감도 생기시고 그리고 좀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느껴 편안해졌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막 강박. 내가 막 성공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신. 그래서 굉장히 원래 제가 욕망 덩어리였거든요. 원래 욕심 덩어리였었다고. 네, 그런 진짜 막 성공과 막 그런 인정 욕구나 뭐 어떻게 보면 공명심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를 항상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더 예뻐지셨죠. 더 아름다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는. 이 카메라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원래 사랑을 받으면 또 아름다워진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책일지라님에게 이제 사랑이란 지키고 싶은 것들. 맞습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지키고 싶다. 꼭 지켜내시기를 제가 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끝으로 이제 또 인사를 원래 드리는데 끝 인사를 저희가 게스트분들이 정해요.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번 어렵네요. 주에는 이제 지지난 주에는 어떤 피아노 치시는 분은 자기가 작곡한 노래 제목으로 하시고 다시 내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한 그림 그리시는 분은 사랑해요 이렇게 하시고 네. 자유롭게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데? 네. 너무 여기서 거의 창작을 하시는 네. 별거 아닌데. 저는 근데 이 코너 제목이 좋으니까 코너 제목으로 한번 일단 근데 봤는데 여기 제목이 뭐예요? 그러네요. 처음이에요. 네. 역시 브라보 또 마이 유튜브 라이프로 하시네요. 네. 우리 이렇게 약간 건배를 해볼까요? 왠지 건배 브라보 하면서? 하니까 네. 브라보 알겠습니다. 네, 제가 브라보 하면 마이 라이프를 같이 알겠습니다.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감사합니다. 안녕.